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네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 이틀 남았네요. 이제 화요일 지나갔으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 거래일 남았는데 한 달이 아니라 한 2주 전쯤만 해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장이 단기 급락할 때 있죠. 이때 이건 당연히 단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때죠. 단기적으로 급락할 때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편하게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2082까지 떨어지는 이 과정에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환산으로 2150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적어도 2150은 지키러 올 테니까 뭐 지금 떨어지는 거는 뭐 특별하게 놀랄 것 없고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좀 풀어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2150이 대신에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질병이나 어떤 이 재정학적 리스크 같은 그런 거 있죠. 전쟁 우려감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거는 단기적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막상 이제 지나가고 보니까 옵션 만기일에 2150으로 맞춰줬던 게 더 올라갔죠. 만기일 좀 가까워지니까. 지금 제가 장중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지션이 2250포인트 뭐야? 거의 100포인트가 올라가는 그쪽에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2240포인트까지. 그래서 거의 외국인들은 그냥 끌어올리는 걸 기정사실로 시킨 겁니다. 2250명 금방이죠. 이틀 동안 요거 못 올리겠어요? 요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옵션의 흐름을 본다면 시장은 편안하게 그냥 두고 있어도 되는구나 정도로 그냥 보시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둥바둥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겠구나. 옵션이 점점 끌고 당겨지네. 100포인트나 끌고 당겨졌네. 그 흔적들을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잖아요. 장중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코스피 환산인 거고 선물 지수로는 302포인트 정도예요. 302포인트. 지금 요거 흐름을 보여드리면 300포인트가 조금 안 되게 끝났거든요. 299.85로 끝났는데 요게 302포인트 정도까지는 내일 모레까지도 무난하리라고 지금 보는 거래가 좀 들어왔어요. 물론 내일 약간 조절이 있으면 뭐 조금 내릴 수는 있겠지만 큰 범위에서 움직일 수는 없겠죠. 큰 범위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범위를 예측을 미리 해서 이건 기회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옵션을 활용하는 거는 어차피 직전이 되면은 어차피 그 갖고 있는 비슷한 위치에서 결정이 나요. 그 이틀 정도에 만들어 놓은 포지션에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냥 그거보다 한 1, 2주 전에 큰 움직임을 보일 때 이게 계속 떨어지는 흐름인가? 누군가는 옵션을 아무것도 볼 줄 모르면은 그리고 이런 질병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질병에 대한 생각 그리고 수급적인 걸 확인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다. 옵션 포지션을 1, 2주 앞둔 상태에서는 미래를 좀 내다볼 줄 알아야지. 선물 옵션 이 뭐예요? 파생거래가 뭐예요? 앞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미리 예상해서 거기에 투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 먼저 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어차피 옵션 만기일이 하루 이틀 다가왔을 때는 어차피 지금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먼저 그 흐름을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이 된 날이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들 위주로 특히 전기차, 2차전지 등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크게 올라가면서 뭐 중소형주들도 그런 쪽에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너무 자금이 오늘 집중이 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과 조금 괴리감을 살짝 보였어요. 코스닥은 좀 약했어요. 점심시간 전까지. 즉 바이오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코스닥의 대거포 진한 바이오 섹터에는 좀 재미가 없었고 그런데 막판에 한 2시 넘어선가요? 2시도 아니고 한 2시 30분 정확히 약속의 2시 30분 기점으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10시 반과 2시 반을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10시 반과 2시 반. 항상 뭘 하면은 10시 반까지 보자, 그 다음에 2시 반까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중국 증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 개장, 그리고 중국 증시 오후장 개장. 그 시기 2시 반 이때죠. 2시와 2시 반. 그리고 10시와 10시 반. 뭐 크게 보면은 요 두 시기인데, 중국 증시 개장을 앞둔 시기, 뭐 하여튼 오후장 개장과 중국 증시 오전장 개장, 요 두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딱 10시 반, 아니 2시 반에 240분봉 기준 라인을 정확히 관통하는 장대 양봉이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종가까지 뻗어 올라갔어요. 오전장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 급락을 보였던 이 코스닥이 2시 반 기점으로 완전히 치고 달렸습니다. 오전장에 코스닥이 코스피를 많이 못 따라갔죠. 그게 이제 오후장에 다 만회되면서 끝났는데, 이건 중국 증시와 관련이 있겠죠. 중국 증시가 오후장에 더 올라갔던 것과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볼게요. 중국 증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양봉째입니다. 개장을 오랫동안 휴장을 오랫동안 했다가 개장을 오랜만에 해서 8양봉째 보이고 굉장히 많이 만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기준 라인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구간을 보이든 올라간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결국에는 올라간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양봉이 8양봉이기 때문에 뭐 내일쯤 문목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각도 세워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곡선의 어떤 굴곡이냐의 문제지, 결국엔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들어올 생각할 만한 충분한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도 발생했고, 코로나는 뭐 이제 뭐 거의 뉴스는 계속 나오고 확진자는 뭐 한두 명씩 더 발생하고 있지만 종료입니다. 거의 증시에서는 거의 종료로 바라보고 있어요. 시장은 점점 탄탄해지고 있고, 코로나 때 테마가 일어나서 떨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회복이 되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 종목들도 결국에는 얘가 오로지 코로나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반드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파동 많아요. 예전에 어떤 파동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냐면, RF세미를 예전에 우리가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거를 재미를 많이 본 적이 있었어요. 다들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의 파동을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거 뭐 예시를 든 거예요. 그냥 차트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좀 생각이 마땅히 딱 안 나가지고, 근데 막 생각난 게 RF쌤이라서 이런 식의 파동을 가져오는데, 코로나로 올라갔다면 예를 들어 이번에는 다른 이슈로 올라가는 뭐 그런 종목들이 덜어 생길 겁니다. 그럴 만한 시장이에요. 지금은 코로나로 죽었다고 해서 계속 거기서 찌그러져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거는 오로지 코로나인 종목들, 이 코로나가 아니면 다른 걸로 이슈를 붙이기가 어려운 종목들일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 삼아서 종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전기차와 2차전지 섹터, 테슬라 관련된 쪽에 집중이 되면서 LG화학 같은 게 크게 올라갔고, 뭐 현대차, 기아차도 올라갔고요. 나머지 중소형주들 관련해가지고는 뭐 PNT 뭐 이런 것들도 전기차 쪽에서 수급을 받았고, 우리산업홀딩스, 뭐 AD칩스, 우수 AMS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더미동, 이런 것들이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좀 테마에 쏠림이 있었어요. 오늘은 정치주들이 좀 쉬었는데, 막판에 이제 코스닥이 움직이면서 바이오들도 조금 안정화를 좀 취하면서 끝난 경향도 있고요. 뭐 코스닥은 아니지만 뭐 한창제지 같은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한창제지 같은 종목도 막판에 황교안 테마 주들이 원래 오늘 많이 쉬었는데, 오늘 정치 테마에서 많이 쉬었는데 막판에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내일 정치 테마가 움직일 수 있음을 예고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황교안이든 이낙연이든 윤석열이든 홍정욱이든 어디든지 정치 테마주가 하루 쉬고, 어제 움직였잖아요. 하루 쉬고 내일도 좀 급부상을 보일 수 있는 하루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해보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준비를 해놓고 보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을 좀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이상한 흔적들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상장한 지 뭐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은 종목들, 그다음에 진짜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특히 요번 달 그리고 몇 개월 사이에 역사적으로 큰 거래를 발생하는, 지금 뭐 상장해가지고 정말 야, 이게 이런 거래를 발생한다고 하는 생각할 정도로 큰 거래들이 바닥권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이 지금인 현재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대거 탄생을 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하단부에서 살펴보시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거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장에 어떤 폭풍우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2015년도에 코스닥이 기나긴 박스권을 탈피하고, 이 주봉으로 볼게요. 기나긴 코스닥 이 6년치의 박스를 탈피하고, 요 박스를 탈피하고 새로운 파동,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그 직전 단계에서 보인 현상들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봅니다. 이때 이 정도 흐름에서, 그러니까 직전이 아니에요. 몇 개월 전 혹은 뭐 1년 전부터 발생한 흔적들이에요. 당시에 이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붙을 때, 요때 막판에 거래가 많이 붙을 때 정말 많은 투매들이 일어났다가 올라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이때 2015년이다. 이거 말고 이전에 여기서 요때죠. 요때 요 구간들, 여기 직전에 여기 워낙 거래가 컸으니까 이제 커 보이는데, 요걸 빼면은 늘어난 시기가 보여요. 그런 시기에, 요 늘어난 시기 주봉이라서 상당히 짧아 보이는데 굉장히 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처음으로 거래를 크게 동반한 종목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물론 지금만큼은 아닙니다. 워낙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거래가 적었을 시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과거보다 점점 매매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한 번 투자한 사람들은 또 빠져나가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거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과거에 비해. 물론 뭐 이럴 때도 있었지만 이거는 뭐 특별한 때고. 이 코스피로 봐서 그렇구나. 지금 뭔가 어색한 게 코스피로 봐서 그랬구나. 코스닥으로 보면 조금 더 뚜렷하죠. 여기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여기 보시면, 그쵸? 당연히 거래를, 계좌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거래가 많아지면서 종목들이 바닥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차이를 좀 느끼면,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네요. 화면에 가려서. 이거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들,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 뭐 요약하자면 그냥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였던 그 큰 박스권, 6년치의 박스권을 우상향 돌파할 때, 이때 개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차피 또 박스권 또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팔았겠죠, 웬만하면? 그런데 개인들 떼놓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바닥권에서 누군가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는 정말 큽니다. 대량 거래가 괜히 동반되는 게 아니죠.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다 같이 삽시다 하고 사는, 우리가 연락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무슨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메신저가 있어. 그래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연락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만약에 연락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정말 판이 바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화되고 있죠. 어떤 종목들, 오늘은 이 종목, 오늘은 이 종목, 내일은 이 종목, 그렇죠?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물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붙겠죠, 당연히. 그걸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으면 이렇게 됐구나, 이랬더니 이래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누적적으로 경험을 했다면, 지금은
예전에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도 또 반복되고 있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이죠. 인간이죠. 그게 생각하는 동물. 저는 조만간 큰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 그게 뭐 당장은 아닐지언정, 왜냐면 지금 당장 하기엔 좀 느려요. 버거워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 보세요. 코로나로 빠졌던 거 다시 올라와 있잖아요. 추세. 제가 이거 추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잠깐 올라가고 코스피와 11주 뒤쳐져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 순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 없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기억하시죠? 다 이거 기억하시면은 뭐 2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1은 아까 출석이었으니까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거 없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그림이라고, 이어갈 수 있다고. 열리면은 만약에 진짜 빠르게 열리면 이렇게 열리는 거고, 느리게 열려도 앞으로 큰 시장이 열릴 거예요. 자, 큰 시장이 열리기 진짜 목전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흐름을 방해하는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딱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걸 겪어왔잖아요. 이 구간을 추세가 일단 돌파가 2차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에 비해 11주 정도 뒤쳐져 있는, 코스피에 비해 뒤쳐져 있는 이 코스닥, 여기죠. 여기도 살짝 이탈했던, 튼튼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일단 다 좀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키 맞추기가 코스닥은 한 방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마침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매집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다 대고 투자를 하고 싶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개인들한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들하고 반대의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해보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부정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와도 다 던지고 말 거예요. 2014년 말에 보였던 것처럼 추세가 상단부에서 돌파하기 직전 단계에서 추세 고점에서 다 던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으로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개인들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사고 싶습니다. 저는 그걸 매수를 한다면 최대한 지금은 아껴야 돼요. 뭘 아끼냐? 꼬임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 20% 이상 하루에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막 눈에 띄죠? 다른 게 너무 극단적으로 지루해요. 원래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한쪽으로 수급이 확 쏠렸다가 또 그게 확 쏠렸다가 그래요. 지금도 코로나 쪽에 확 쏠렸다가 그 돈이 확 나갔다가 그 다른 데로 막 쏠리고 있잖아요. 돈이 뭉탱이로 막 이동한다는 거예요. 돈이 뭉탱이로. 이럴 때 사람들이 흥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뇌동매매를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냥 나 생각 이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손가락이 마우스 클릭이 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그냥 매도 버튼 막 누르고버리고 매수 버튼을 아무나 막 당겨버렸어. 이런 현상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시기예요. 지금 너무 뭉탱이 자금물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꼬이면 너무 아까운 시기라는 거예요. 물론 한두 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주식이 100%를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해결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우리들 휘브레인을 이거 주가 흐름을 보고 그런 식으로 흥분해가지고 최근에 우리들 휘브레인을 막 고점에서 땡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를 앞두고 괜히 지금 대량 거래 음봉을 맞은 거예요. 하한가. 이거 여기서 뭐 어디 문자 많이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떠넘기려는 문자를 좀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 휘브레인한테 당한 거죠. 보시면 개인 수급 많을걸요. 안 봐도 뻔하지. 개인들이 왕창 120만 주 샀어 오늘. 개인들이 지금 뭐야? 최근에 그냥 개인들만 산 거 아니에요? 보시면 느낌이 어디서 문자가 많이 뿌려졌대요. 그럼 뭐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야. 이게 좋은 종목인가 보다. 차트도 안 보고 그냥 사는 겁니다. 당하는 거죠. 한두 번 겪어도 모르는 게 이 개인 투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거에만 안 당하고 안 꼬이면 그냥 안 움직이더라도 밑에 갖고 계세요. 그냥 그게 마음 편해요. 그게 속 편합니다. 직장인 다 웬만하면 9명은 직장인이잖아요. 차라리 지금 안 움직이더라도 판을 깔고 천천히 이거 좀 수상한데 이 느낌에 다 그냥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때가 되면 올라가요. 알아서.
지금 그걸 활용할 시기예요. 지금 막 올라가는 거 활발해 보이잖아요. 그건 조금만 가미하세요. 내 비중에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한 1, 200 정도만 이런 거 그냥 하루 심심하니까 연습을 해보거나 같이 매매 좀 해보고 이런 정도지,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는 여기가 있어야 돼요. 주가 여기가 있어야 돼. 나중에 시간 지나서 또 맞다 그때 그렇게 할 걸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때는 참 재미없어 보이는 종목이었는데 뭐 시간 지나서 보니까 뭐야 저거 언제 저렇게까지 갔어? 왜 굳이 꼭 지나가서야만 그걸 생각을 하세요.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 밑에서 저렇게 될 만한 것들 너무나 지금 수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판 깔고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막 되게 30% 시절에는 상한가 한 번에 갭 띄우면은 60% 50% 올라가잖아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금방. 조금만 좀 흥분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어요. 종목들이 섹터가 코로나 쪽 갔다가 전기차 갔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매매를 순간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마우스 클릭질 해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안 해도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상,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내용상. 그러니까 지금은 윈윈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윈윈이요? 내가 하는 본업도 잘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편안하게 너무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시기.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 직장에서도 성과를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시기. 어두운 터널을 또 지나갔으니까 경제적으로 또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최악의 흐름을 지나간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최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본업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 추가적으로 좀 마음 편안하게 주식도 두고 있으면 바닥권부터 크게 올라오는 걸 볼 수도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마음 조려하지 마세요.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기 때문이고, 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했던 얘기를 다 찾아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접하시면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저 사람 누구야?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적으로 계속 과거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망은 제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수개월 동안.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내일은 오늘 핫했던 종목들은 내일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그 정도로 요약을 하고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종목들은 다 보유한 상태예요. 들어가 있어요. 많이 예상된 흐름으로. 모든 테마를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